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 회사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한 회사의 하청업체에 근무를 했는데요. 기계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 꽤 넓은 부분이 뽑혔습니다. 당시에 피도 나서 바로 피부과를 찾았는데 소독과 상처 부위에 크림을 바르는 것 말고는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하청업체 측 역시 이틀간의 휴가와 병원비만 지급할 뿐 다른 보상은 일제해주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쯤 됐는데 머리가 뽑힌 부위에는 탈모가 일어나 제대로 머리가 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그 하청업체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후 몇 번이나 하청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들은 채 만취하면서 이제는 제 연락을 아예 받고 있지 않는데요. 정말 괘씸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연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기계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갔더니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부상이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쨌든 이 산재 같은 게 지금 이제 뭐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이제 큰 사고를 당하셨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대형 사고들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또 종종 접하곤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산재, 산업재해 이 용어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실제로 산재인지 산재로 뭐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이 부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기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공식적인 용어는 이제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이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이런 게 원인이 되었고 이런 지금 본 사례처럼 이제 머리카락이 뽑힌다든지 아니면 뭐 손이 절단되는 이런 재해, 그 질병, 장애들을 포함한 재해가 발생해야 하고요. 그리고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이제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제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는 도중이 아니라 아니면 뭐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해가지고 발생한 재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걸 이제 상당 인과관계라는데요. 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또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이제 사고를 발생하는데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다든지 과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뭐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없지만 기타 이제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결국 이제 상당 인과관계,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뽑혀버렸으니까 또 사후에 이게 나지 않는다면은 영구적인 장애 뭐 이런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후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 사례에서는 조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머리카락 이게 지금 1년 전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좀 장애로 남을 확률도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항목별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산재만 업무상 재해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위자료는 업무상 재해에서는 따로 항목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항목, 뭐 휠체어나 보조기구 같은 거를 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산재에는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유장애 쪽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후유장애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사례도 있지만 어디가 뭐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이 절단되든지 이런 모든 사례에서 그 의료기관에 가서 이제 후유장애 판정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장애가 후유장애라는 게 한마디로 앞으로 얼마나 이제 계속될 것이며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인지 이거를 좀 장기적인 차원의 장기적인 진단서라고 보시면 돼요. 후유장애를. 진단서를. 그래서 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으시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그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까지 안 나고 또 피해를 보실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판단을 받으셔서 이거를 이제 추후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가 이제 장기적인 진단서다. 이 표현 저도 굉장히 귀에 쏙 박히고 좋은데요. 네. 그럼 결국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계약직 근로자라거나 뭐 일용직 근로자 이런 경우일 때 산재 인정받을 수 있냐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우리 산업재해보상법은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업무상 재해에만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의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뭐 산재 신청도 하고 싶으실 거고 뭐 상담도 받고 싶고 이러실 텐데 그 방법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그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신청을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보상을 받으시는 게 가장 1차적인 보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 7월 1일부터 이제 종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상시 근로자 1명 미만의 그 영세 사업장과 공시금액 2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원칙적으로 이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양급여 신청서라고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하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소견서, 또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업무상 재해 판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딱 좀 일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군요. 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님, 만약 결국 이제 뭔가 소송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유명 이제 회사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하청 업체에서 네. 근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직접 소송을 한다면 그 대상이 하청 업체가 돼야 될까요? 네. 소송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차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상금이고요. 형사적으로는 형사 소송을 한다면 그 산업안전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제 고용주를 그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적으로는 일단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또 역시 또 고용주를 상대로 별도의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같은 항목이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뽑히지고 오래 간다면 분명 정신적인 피해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항목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많은 내용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결국 소송을 가게 된다면 미리 좀 준비해 두면 좋을 것들 한번 정리해 주고 마무리하시죠. 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송은 또 증거가 중요하니까요. 또 업무상 재해로 인해는 민사소송은 조금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 용어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노동 능력 상실률, 그다음에 월평균 급여, 또 노동 상실률에 따른 일실 수입이 이제 미래에 앞으로 발생할 수입이잖아요. 그거하고 기왕 치료비, 그다음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맞춰가지고 산출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별도 항목에 맞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 변호사님, 내 권리는 내가 주장해야 찾을 수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준비 같은 거 미리미리 꼼꼼히 하셔서 최대한 보상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